네, 안녕하세요. 승훈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번 주 금요일 학력평가는 잘 보셨나요? 가채점 해보고 실망한 사람도 있고 매우 즐거웠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학력평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 성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인사하면서 오랜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면서 선생님이랑 봉투도 받고 얘기도 잠깐 나누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학력평가의 성적을 떠나서 굉장히 기쁜 금요일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알고 있지만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순서부터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이번 수업은요, 쌍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이번 수업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타원, 포물선에서 썼던 방법을 복습하면서 익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있는 순서가 매우 똑같고요. 이 뒤에 부분, 여기 특히 5번 부분은 바뀌지 않지만 여기 있는 사이에 있는 이 친구가 똑같기 때문에 계산 과정 생략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우리 복습해 나아가는 거다. 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럼 쌍곡선 다 똑같은 거니까 배울 게 없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똑같은 부분은 생략을 하되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 위치관계의 내용을 설명할 때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설명을 할 때 이 직선의 이 기울기에 따라서 위치관계나 접선이 밑에 단원까지 해서 접선이 변하는 친구들을 위치관계에서 설명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울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내용 전개를 할 때 뭐가 생기느냐? 네,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왜 생겨나야 되는지를 여기서 판단을 해보면서 쭉 그 조건이 붙어야 되는 이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똑같이 할 거고 특이점이 있는 친구만 다뤄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역시나 광학적 성질 이용을 하고 접선의 또 기하적 성질까지 보는 내용, 그 다음에 중대단원 문제 해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수업 목표 똑같습니다. 위치관계 얘기할 수 있다, 조건 말하고 활용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네, 요렇게 그림이 일단 나와 있어요. 쌍곡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습 당연히 했으니 사실 기억이 나야겠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도 있고 사실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1 타입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치관계에 대해 배워볼 건데 기본적으로 1번에서 설명하는 위치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하나로 일단 설명을 해보고 추가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나 여기 y 이퀄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y x제곱이죠. 바꿔야 되죠. a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친구의 위치관계가 총 사실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왜? 얘를 나중에 뭘로 해석을 할 거니까 그렇죠.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어차피 세 가지 케이스의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세 가지 케이스의 상황이 있을 것이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요 세 가지 관계 2차 방정식의 무엇? 그렇죠. 판별식 뒤에 부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해주는 과정 똑같이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살짝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쌍곡선은 직선의 위치관계가 조금 특이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자, 어떤 질문을 던져볼 거냐면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뭐의 입장에서? 저 직선의 기울기의 입장에서. 선생님 기울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울기의 입장에서 저렇게 그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새로 그림을 그려서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똑같이 쌍곡선을 그려볼 거예요. 자,
똑같이 이 친구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겼긴 했지만 똑같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도형의 방정식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특이하게 말이 굉장히 꼬이네요. 표시해줘야 될 선이 있었죠. 어떤 친구였냐? 바로 요 선이에요. 제가 점선으로 그려놓은 점, 근, 선이죠. y 이퀄 a분의 bx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생긴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을 그려야 우리가 쌍곡선을 더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편의상 a든 b든 어떤 수? 양수인 걸로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런 기울기가 아닌 친구에 대해서 선을 그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요런 친구를 한번 그렸다라고 해봅시다. 뭐냐? 점근선의 요 기울기 요 친구보다는 낮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 a분의 b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m이라는 친구가 기울기 친구가 요런 구간 안에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친구는 선생님 교구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친구는 요렇게 사랑의 맴매 준비했는데 자 요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위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더 위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래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값에 따라서? 요 n 값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렇게 이동을 시킴에 따라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는 무조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런 케이스도 있지만 다른 케이스도 있겠죠. 어떤 케이스? 자,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친구는 2번으로 해석을 해줄 텐데 당연히 뭐겠어요? 요렇게 같아지는 상황이죠. 뭐의 기울기와 점근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상황이죠. 지금 요 상황에선 몇 개의 점에서 만났습니까? 그렇죠. 여기 한 개의 점에서 만났네요. 근데 한 개의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지만 내리다 보면 역시나 한 개의 점이네요. 근데 얘가 뭐랑 같아지면 네, 그렇죠. 딱 점근선이랑 같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점근선이잖아요. 이 친구 점근선이잖아요. 이쪽으로 쭉 향할수록 여기에서 만나는 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이쪽으로 쭉 갈수록 만나는 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없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만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점마저도 어떤 거예요? 접선은 아니에요. 우리 포물선에서 얘기를 했었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접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접선의 정의가 뭐니까? 그렇죠. 할선의 극한이니까 할선의 극한을 취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접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점근선의 기울기와 같다고 정의를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접선이 없어요. 아니면 만나는 점조차 없어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두 점. 얘는 두 점은 만나는 것도 없어. 그러면은 어떤 상황으로? 그 외. 즉 이 친구죠. 이렇게 생긴 친구 타입이에요. m이라는 친구가 a분의 b보다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m이라는 친구가 여기 또는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은 요 상황에서는 몇 가지의 상황, 세 가지를 전부 다 볼 수 있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세 개의 상황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 세 가지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기가 좋은 경우가 언제냐? 1번이나 2번이 아니라 3번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뭐의 부호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의 부호로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 t의 부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쭉 논지가 전개되는 내용을 똑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얘가 아마 무슨 수가 되면 음수가 되면 무조건 어떻다?
무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전개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어떻게 한다? 2차 방정식 D의 부호 이용해서 똑같이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친구의 뭐 양수, 음수, 0이냐 부호에 따라서 사실은 양수냐 뭐 음수냐 이 부호에 따라서 뒤에 나온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있으면 사실 요 세 개 중에 어떤 상황에서 일부러 색깔도 맞춰서 해놨죠. 요 첫 번째 기울기 사이에 있을 때 상황에서가 어떤 상황이겠어요? 얘처럼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 세 개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케이스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 잘 되셨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똑같으니까 조건만 잘 파악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세 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보는 게 가장 우리가 의미가 크다. 그 다음에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요런 내용에서는 굳이 뭐 접하는 지점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요 1인 상황인 경우,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지만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경우에는 아마 요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꼭 세 개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 말이 많아지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문제 풀면 된다고 했죠? 네. 물을 좀 발라서 지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보시면 쌍곡선이 나와 있고 직선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접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모두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접하는 친구가 몇 개 있을 텐데 아마 그렇죠. 2개 있을 텐데 그 2개를 전부 다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 여기 조금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아까 배운 내용으로서 접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구해보도록 할게요. 쌍곡선 저 친구라고 줬는데 일단 해석을 그림을 그리려면 쟤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생긴 쌍곡선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점근선 친구가 뭐가 되는? a분의 b 하면은 2분의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2분의 루트 5면 1보다는 큰 수네요. 그래서 대강 이렇게 정도 2분의 루트 5x라는 친구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아마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몇인 친구로 줬어요? y 이퀄 마이너스 2x로 줬네요. 마이너스 2면 여기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보다 기울기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지금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친구 아까 위치관계 내용에서 접하는 거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접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하는? 접하는 상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식을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 찾고 판별식 D로 판별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5x제곱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4에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을 대입하고 20인 요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요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1 x제곱. 자, 제가 좀 빠르면 잠깐 멈추고 하세요. 플러스 16 맞죠? 16kx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4k의 제곱 이퀄 20이 되고 이 친구를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11x제곱 마이너스 16kx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20 이퀄 제로라는 친구의 식이 나오죠. 근데 여기 판별을 해주려는데 그냥 D보다는 그렇죠. 짝수니까 4분의 D로 판단을 해주는 게 좋겠죠. 8K의 제곱이니까 64K 제곱 마이너스 11 곱하기 44K 제곱 플러스 20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되는? 그렇죠.
0이 돼야 우리가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만나는 점이 1개가 되니까. 물론 만나는 점이 꼭 1개라고 해서 접선인 건 아니지만 접선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1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요거 구해주면 뭐 나오느냐? 20k제곱 마이너스 220 나오네요. 그러니까 k제곱이 11이 돼야 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자, 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그림에서 사실 판단을 해보고, 사실 이 친구가 기울기가 어떤 친구였다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점근선의 요 기울기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수였다면 우리가 접하는 K를 찾아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위치관계 배웠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물론 이 상황 세 가지가 주어지겠죠. 네, 복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해본다라고 했으니까 포물선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요. 죄송해요. 잠깐만 주워 올게요. 미안. 여러분들 잠 한번 깨라고 한 셈 치죠? 제가 놀랐어요, 또. 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포물선에서랑 똑같은 방식이죠. 자, 접선 보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네, 우리가 특정한 기울기로 만들어줘야 된다. 기울기가 특정 범위를 가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그림상에서 확인을 했을 때 뭐였다? m은 a분의 p보다 크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았다. 어떤 상황에서? 1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선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범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사실 AB가 뭐인? 양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사실 어떤 친구랑 똑같다라고 써줄 수 있냐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서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한번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 뭐가 나와야 되는지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퀄 1에 대하여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울기 m인 친구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해서 쭉 완전제곱 정리하고 분모 없애주고 쫙 모아서 2차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생긴 친구가 되냐? 제가 다 계산해왔죠. 자, 여러분들은 잠시 멈추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짜짜짜 제곱 2a제곱 mnx 더하기 a제곱 뭐죠? 여기 n제곱 플러스 b인가요? 네, 준비해 놓은 거 베껴 쓰는 것도 참 힘든데 어쨌든 계산은 다 해봤으니까. 자, 요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대입을 한 다음에 다 넘기고 우변으로 넘기세요. 그 다음에 우변 좌변을 대칭시켜서 이퀄 제로 만들어주시면 요 모양 나오거든요. 요 친구의 뭘 판단을 하면? 판별식을 판단을 하면 우리가 무슨 값을 찾아줄 수 있다? 네, 포물선에서 했듯이 n값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배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통해서 d보다는 뭐 4분의 d를 판단을 하는 게 더 쉽겠죠. 얘가 몇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힘드네요. 그렇죠,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긴 요 숫자를 제곱해줘야 되니까
4제곱, m제곱, n제곱 빼기 얘와 얘를 곱해준 친구죠. a제곱, n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생긴 이렇게 생긴 친구를 빼줬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제로가 나와야 된다. 그럴 때 뭘 구해달라? 그렇죠. n을 구해달라. 왜?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친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편안하게 뭘로 묶을 수 있냐면 일단 a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a제곱으로 묶어주고 생각을 해보면 a제곱, m제곱, n제곱 있고 빼기 n제곱, 여기 중괄호가 돼야 되겠네요.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계산을 해주면 a제곱,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m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가 아니죠. 그냥 b 4제곱이죠. b 4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빼주는 거니까 빼, 더해, 빼, 더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얘와 얘는 생략이 쫙 되면서 자, 정리를 하면 a제곱 있고 n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m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된다라는 걸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쁘게 뭐가 묶여요? b제곱까지 묶이죠. 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n이네요. n제곱이에요. 플러스 b제곱 이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뭘 찾아주는 거? n을 찾아주는 문제였어요. 자, 완전 제곱이니까 그리고 분모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0이 아니었겠죠? 자, 얘네들은 0이 절대 될 수가 없으니 여기 부분이 0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제곱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야 되고 n은 뭐가 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된다? 오, 아주 이쁘게도 자, 얘가 기존에 무슨 수였으니 양수였으니 2차 방정식의 꼴이 유지가 되고 그 친구의 판별식은 판단할 수 있고 만들어줬더니 조건이랑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n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쪽 사실 상황도 봐줘야 되겠죠.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살짝 주황색으로 추가를 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이 a분의 b 있지만 이렇게 생긴 뭐에 대해서? 쌍곡선에 대해서 뭘 구해달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자, 근데 m이라는 친구가 애초에 어떤 범위에서 시작을 해야 온당하다. 그렇죠. 정분선의 기울기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있을 때 시작을 해야 온당한 거죠. 사실 이거 음수여도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줘가지고 양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그대로인 상황에서 보면은 m이라는 친구가 이 상황에서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위치관계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조건을 사실 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요 식과 마이너스 1 붙은 요 식과 뭐에? 얘에 대입을 해서 판별식을 판단해주는 과정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똑같이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생긴 친구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달라진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친구죠.
자, 안에 있는 친구 어디서 조건에서 나온 거죠? 자, 여기 조건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들어줬더니 이 친구가 됐고, 사실 이 친구 근호 안에 무슨 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양수인 조건을 판단하려고 애초에 시작했던 조건을 보니 그 모양이랑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여기에서 타원이나 포물선에서랑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위치관계 얘기할 때부터 타원이 아니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쌍곡선이에요.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에 따라 접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접선을 구해보면 있는 기울기의 조건을 놓고 구해보면 나오기는 나온다. 근데 없는 상황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다. 그 조건이 요 근호가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그림에서도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한번 쭉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요거 두 개 꼭 외워주셔야겠죠. 타원이랑 조금 달라요. 타원은 한 모양으로 나왔어요. 여기 플러스 된 거 한 모양으로 나왔는데 얘는 아니에요.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 공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배웠으니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 지금 선생님과 풀어볼게요. 자, 요거 아니네. 요 계속 타원 나오네. 쌍곡선인데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자, 지우고 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문제 풀어볼 건데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공식 다 외워놨으니까. 이거 지우지 말 걸 그랬다. 자, 지우지 말 걸 그랬다. 네, 잠깐 써줄게요 그냥. 얘가 1인 거,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에 대한 상황이에요. 자,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 이퀄 1. 그러니까 이 친구를 써야 되겠네요. 기울기가 1인 직선 y 이퀄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생긴 거예요? a제곱 m제곱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b제곱 9 해주게 되면 이 1이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기울기가 이 점근선 기울기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훨씬 더 작은 상황에서만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가 조금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한 2분의 1 정도였다. 2분의 1 정도였다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가 4분의 1이 되면서 음수되네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똑같이 또 아래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직선 얘의 평행한 친구라네요. 지금 직선 이 친구 기울기 몇이에요? 그렇죠. 2죠. 지금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계산하기 어렵겠죠.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y 이퀄 mx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자, a제곱 8이었으니까 8 m제곱 4 마이너스 b제곱 해주면 8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요거 뭘로 고쳤으면 돼요? 2루트 6으로 고쳤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뭘 구할 수 있다? 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네, 땀이 막 주룩주룩 납니다. 선생님, 땀 한번 닦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잠시 땀 좀 닦고 올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 했냐?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다음엔 자연스럽게 뭐 배우느냐? 곡선 위에 한 점 주어졌을 때 보겠죠. 곡선 위에 한 점 주어졌을 때, 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자, 어떻게 돼 있었냐? 어떻게 있었냐? 자,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역시나 똑같이 배울 거고,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배우겠죠? 두 개 될 때 보겠죠. 자,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또 똑같이 보게 될 텐데, 자,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퀄 1인 친구에 대해서 1인 친구에 대해서 곡선 위에 한 점 p 똑같은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하는 방법 여전히 어떻다? 똑같다. 어떻게 나온다?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 말해줄 수가 있다. 네, 뭐였죠? 첫 번째, 자, 타원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뭘 비교해서 저 친구, 요 친구로 y절편 나오는 거랑 이 친구로 y절편 나오는 거랑 y절편 기억났어요. 큰일 날 뻔했네. 요 친구로 y절편 나오는 거랑 그 아까 구했던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거 나왔던 친구랑 비교를 해서 둘이 어떤 친구여야 돼요? 똑같은 친구여야 돼요. 그걸로 이렇게 오밀조밀 계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똑같이 나오게 되는 요 과정. 힘들지만 요걸로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이 타원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포물선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네요. 뭐 이용해서? 그렇죠. 음함수 미분 이용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번째? 세 번째, 이거 외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제곱이면 뭐 넣고? x1, x. 그 다음에 x면 뭐 넣고? 2분의 x 더하기 x1 넣어서 구하시면 되는 그 외우는 과정. 사실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 두 과정으로 해줘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이 두 과정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땐 급작스러운 이 계산 스킬이 필요할 땐 뭐 대신 뭐 넣느냐 요걸로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요 세 가지 과정, 세 가지 친구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뭐예요? 자, 3번 이용하면 사실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b제곱 y1 y 이퀄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 지금 여기 위아래로 그린 이 친구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하는 거죠. 위에 한 점 x1, y1으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 과정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친구 똑같이 이용을 해서 뭘 구해줄 수 있느냐? 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확인하는 거 오늘 비교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 위치 관계에서 요 기울기 조건 보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오래 설명을 한 거고 문제는 사실 금방금방 풀죠. 이론은 거기서 거기니까. 자, 뭐예요? 2분의 자, 바로 나오죠. 훅 들어가죠. 요렇게 마이너스 7분의 자, 끝났습니다. 얘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양변을 7 곱해줘서 이쁘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7x 마이너스 루트 7 y 이퀄 7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했습니다. 1번. 자, 2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2에서의 접선. 요거 지금 1이나 마이너스 1 나와 있지 않으시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대로 하면 돼요. 자, x, x1, x.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 나눠준 다음에 대입해도 다시 3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3 곱하기 자, y제곱 대신에 2y 콜 마이너스 3 이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줄 수 있고 3으로 나눠줄 수 있죠. 이퀄 마이너스 1이죠. 이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다. 자,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장단점도 얘기를 했었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사실 변수가 몇 개? m 하나지만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고 위에 한 점, 요 미지수를 이 친구로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미지수가 몇 개? 두 개가 돼야 된다라는 장단점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점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 변수 두 개 구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힘들겠지만 요거에 대한 정보로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m 변수 하나지만 요걸로 구했을 때 이 접선 위에 점을 놓고 구했을 때 훨씬 더 쉬운 과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두 개 다 알아야 된다는 거.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 하겠어요? 케이스 3. 곡선밖에 한 점 주어졌을 때 하겠죠? 자, 요거 제가 뭐로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문제로 설명을 하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0에서 4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이퀄 6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 사실 원래는 몇 가지로 풀 수 있다? 두 가지로 풀 수 있다. 타원에선 선생님이 이거 아마 기울기 놓고 푸는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면서 했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무한대가 돼서 수직인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 점 놓고 푸는 게 더 구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기울기와 위에 점 주어졌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죠.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복습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선생님은 뭘로 얘기를 할 거냐? 접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속을 뻔했죠. 자, 요거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 A, B 요 친구 놓고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라는 상황에서 요 점액, 요 곡선, 쌍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A, B를 접점으로 한다라는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무슨 친구를 이용을 해서? 공식 친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4ax 마이너스 3by 이퀄 6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A, B와 관련된 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찾아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식은 무엇이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쌍곡선 위에 점을 지나기도 하지만 무슨 점을 지나기도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거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넣으면은 맞나요? 마이너스 1,0 넣으면은 맞죠? 마이너스 4a 이퀄 6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거를 바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b만 구하는 게 목표죠. 사실 b 구하려면 너무나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넣으면 되죠. 자, 근데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떤 골조로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얘와 같다. 그리고 쌍곡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만족한다.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걔를 이 식에 대입하여 지금 제가 지금 서술형 적는 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입하여 계산을 해주면 b제곱이 이 2분의 3, 4분의 9니까 9 마이너스 3b제곱 이퀄 6이 되고 b제곱이 1이 되어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바깥에서 그었으니 쌍곡선 바깥에서 그었으니 아마 접선이 몇 개 생길 거고 두 개 생길 거고 그 두 개에서 물론 하나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값이 몇 개가 나왔으니 두 개가 나왔으니 두 개가 생겼을 거다. 사실 이거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와 B가 1인 거를 대입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콜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와 B가 몇인 거? 마이너스 1인 거를 대입했을 때의 또 접선의 방정식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친구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모두 구하면 몇 개가 나온다? 그렇죠. 두 개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 잘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 진짜 빠르게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두 개 나와 있는데 쌍곡선의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광학적 성질 빼고 역시나 얘기를 할 거고 두 개 가지고 뭐 해볼 거냐? 문제 간략하게 풀어볼 거예요. 자, 어떤 성질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무슨 성질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요렇게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 1이든 상관없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사실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냐.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 접선까지의 길이. 여기 접선 아니죠. 점근선이에요. 이거 점근선에 관한 성질이에요. 둘 다. 점근선 내린 요 길이. 자, 두 개 곱하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성질이고요. D1 곱하기 D2가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로 일정하냐? 요걸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증명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뭐 m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타입으로 하시던지 네, x1, y1 해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을 하시면 당연히 아주 빠르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 요거는 좀 증명하기가 간단해요. 좌표 놓고 하시면 되니까. 자, 요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넓이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넓이가 항상 어떻다? 네, 일정하다. 근데 어떻게 일정하냐? 아주 이쁘게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랑 선생님 보는 지도서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 두 개를 이용하면 조금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제 서술형 문제 작성을 할 때는 요 공식이 있다 뭐 이렇게 쓰고 작성을 하면 제가 판단 근거를 이 친구 증명하는 과정까지 있으면 점수를 드리겠지만 이거 증명 제가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풀 때는 서술형 풀 때는 다르게 써야 되겠지만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이 친구에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을 보니까 45분이 넘었네. 좀 힘들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 공식은 안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그림 그려놓고 공식 써놓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보도록 할게요.